안녕하세요. 이번엔 2020학년도 고3 모의고사 물리학원 10월달 모의고사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은 놀이기구 A, B, C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운동 방향이 일정한 놀이기구는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A. 자, 그 다음에 그림은 동일한 미술작품을 각각 가시광선과 X선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점선 영역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 관찰된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파장은 X선이 가시광선보다 짧아야 되죠? 틀렸습니다. 가시광선과 X선은 모두 전자기파 맞았죠? X선은 물체의 내부 구조를 알아보는데 사용할 수 있죠. 투과력 좋으니까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4번입니다. 내부 구조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림은 0초일 때 진동수가 F이고 진폭이 1cm인 두 파동이 줄을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두 파동의 속력은 같고 줄 위의 점 P는 5초일 때 처음으로 변이 크기가 2cm가 된답니다. 5초일 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1초일 때 한 칸씩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니까 1초일 때 한 칸씩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5초일 때 변이 크기가 2cm가 된대요. 그럼 진동수는 얼마일까? 5초일 때 변이 크기가 2cm가 된다는 얘기는 요게 여기 온 겁니다.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변이 크기가 2cm가 되는 거. 진동수가 그럼 얼마일까요? 진동수. 5초일 때 5칸 갔어요. 5초 동안 5칸 가요. 그러면 4칸. 지금 이거는 한 파장이 지금 몇 칸이에요? 4칸이죠? 하나, 둘, 셋, 4칸이요. 얼마일 때 4칸일까? 몇 초일 때? 한 파장일 때 걸리는 시간. 따라서 X는 뭐가 나와요? 4초 나와요. 주기가 4초예요. 따라서 진동수는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번입니다. 자, 4번이요. 다음은 상온에서 실시한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대한 실험이랍니다. 실험 과정 보세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모양의 나무 막대와 규소 막대를 준비하고 회로를 구성하고요. 두 집게를 나무 막대 양끝 또는 규소 양끝 또는 규소 막대의 양끝에 연결한 후 전원의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막대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합니다. A, B는 나무 막대 또는 규소 막대에 연결했을 때의 결과랍니다. 자, 이 결과 전류가 흐르는 건 누구에서 A? A가 바로 규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그게 바로 B. 이게 나무. 이게 규소가 되겠죠. 전기 전도성은 나무가 규소보다 좋다. 틀렸죠? A는 규소 막대를 연결했을 때의 결과 맞았습니다. 상온에서 전도띠를 전이한 전자의 수는 나무 막대에서가 규소 막대보다 크지가 않죠? 규소가 큰 겁니다. 따라서 2번입니다. 자, 5번이요. 다음은 국제 핵융합 실험로에 대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거 최근에 이거 가동 시간이 20초까지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거에 관련돼서 금년 수능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2020년 8월 며칠 해놓고 라틴어로 길이라는 뜻을 가진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이 공동개발 사업은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위해 대한민국 등 7개국이 참여한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랍니다. 핵융합이랍니다. 핵융합에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현상 발생합니다. 기억. 그 다음에 니은 태양에서 무슨 원자에게 헬륨 원자로 바뀌어요? 수소요. 그럼 니은이 일어날 때 태양의 질량은 감소가 일어나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원자 번호는 A가 헬륨보다 커요? 수소가 헬륨보다 작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물속에 놓인 유리를 지나면서 점 PQ에서 굴절한답니다. 표는 각 점에서 입사각과 굴절각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러면 물에서 유리로 들어가고 유리에서 물로 나가면 요 각도는 밖에서 각도는 똑같죠? 그렇죠? 입사각이 세타 제로면은 굴절각 Q에서의 굴절각 세타 제로. 유리에서 P에서의 굴절각이 세타 1이면 유리에서는 입사각이 세타 1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매질이니까. 자, 그러면은 봅시다. 기억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단색광의 진동수는 유리에서 물에서가 같다. 단색광의 진동수는 유리와 물에서의 진동수가 같습니까?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단색광의 파장은 유리에서가 물에서보다 작다. 단색광의 파장은 유리에서가 물에서보다 작다. 자, 유리 보세요. 유리하고 물 보시면은 어디가 각도가 작아요?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서 요거하고 비교하면 요게 각도가 작지요. 따라서 밀환매질입니다. 됐죠? 밀환매질에서 파장은 유리에서가 물에서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입니다. 자, 7번이요. 그림과 같이 우주 정거장에 대해 정지한 두 점 P에서 Q까지 우주선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답니다. 우주 정거장의 관성기에서 관측할 때 얘가 관측하는 겁니다. P와 Q 사이 거리는 3광년이에요. 우주선이 P에서 방출한 빛은 우주선보다 2년 먼저 도달한답니다. 여기서 방출한 빛은 우주선보다 2년 먼저 도달한대요. Q에 도달한답니다. 우주선의 관성기에서 관측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됐죠? Q의 속력은 0.6C이다. 0.6C이다. 왜 그럴까요? 얘는 2년 먼저 도달했으니까 우주선은요, 5광년을 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리는 3광년인데, 5년 동안 간 거란 말이에요. 됐죠? 빛이 2년 먼저 도달했으니까 우주선은요, 5년 동안 간 거예요. 거리 3광년을. 그러면 5분의 3광년 하니까 뭐가 나와요? 0.6C 나오죠. 그럼 기억은 맞았습니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3광년이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요, 3광년이에요. Q에서 바라봤을 때요, 우주선의 관성기에서 보러본 거예요. 그럼 3광년이 아니라 줄어든 거죠. 틀렸습니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죠. 디귿이 우주선의 시간은 우주 정거장의 시간보다 빠르게 갑니까? 우주선의 시간은 우주 정거장의 시간보다 빠르게 가죠. 우주 정거장이 느리게 가니까.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 3번입니다. 8번이요. 그림 가는 마이크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소리에 의해 진동판의 코일이 진동한답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자석의 윗면과 코일 사이의 거리 D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T3일 때 코일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답니다. T3 보세요. 감소하는 순간이죠. 거리가 감소하는 순간에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요.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되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아래쪽 방향으로.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생겼다는 얘기는 위쪽 방향으로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됐으니까 그러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석의 윗면은 N극이다. 맞았죠? T1일 때 뭐예요? 여기로 그러니까 점점점 거리가 증가하는 경우예요. 됐습니까? T1일 때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유도 전류 흐르죠. 거리 변화가 일어나니까. T1일 때는 여기입니다. 거리 변화 안 생겼으니까 흐르지 않습니다. 맞았습니다.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T2일 때와 T3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자, T2일 때 점점점 거리가 멀어질 때죠. 유도 전류의 방향. 거리가 멀어져요.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면은 가까워지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되죠. 그 다음에 T3는요.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져요. 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생겼다면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들어오는 게 약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단색광이 매질 AB 경계면에서 전반사한 후 매질 AC 경계면에서 반사와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의 ABC 중 두 매질로 만든 광섬유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A하고 B 비교해보면 누가 굴절률이 커요? A가 크죠? A의 절대 굴절률이 B보다 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하고 C를 보세요. 여기 접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C가 더 밀환매질이죠. 각도가 작으니까. C가 B보다 더 밀환매질이에요. C가 A보다, 여기서 A에서 들어간 거니까요. 그러면은 N, C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광통신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거는 C를 코어로 했을 때는 B, A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니은은 돼요. B를 코어로 하면은 안 되죠. 굴절률이 작은 거니까 틀렸어요. A를 코어로 하면은 B가 클래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 2번만 맞았습니다. 자, 10번이요.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2, 3, 4인 전자의 궤도 일부와 전자의 전이 A, B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는 수소 기체의 스펙트럼이고 니은은 A에 의해서 나타난 스펙트럼이랍니다. A가 뭐예요? 4에서 2로 갈 때. 이게 A예요. 니은은 4에서 2로 갈 때. 그럼 파장이 증가하면 에너지가 작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B가 되죠. 에너지 작은 거 B. 그러면 이건 3에서 2, 이건 4에서 2. 기억은 그럼 뭐겠어요? 5에서 2로 갈 때죠. 됐죠?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에서가 B에서보다 큰 건 맞죠? 동그라미 기억은 B에 의한 겁니까? 동그라미 기억은 B에 의한 게 아니라 5에서 2로 갈 때입니다. 틀렸습니다.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n=4일 때가 n=2일 때보다 크다. 전기력은요?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은요? 거리가 가까울 때죠? 그러니까 n=2일 때가 더 커야 되죠. 틀렸습니다. 기억은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이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속력 7m/s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던 물체 B와 꽝 충돌하고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여갖고 0.2m 올라갔대요. 그리고 나서 A, B의 질량은 각각 1kg, 3kg이고 충돌 후 B의 속력은 V랍니다. 단, 그럼 V가 얼마냐 이겁니다. V가 얼마냐 이겁니다. 자, 그럼 B 속력은 V고요. 네, 이거는요. 처음에 정지했고 나중에 V예요. 그렇죠? 처음에 정지했고. 자, 11번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A와 B가 충돌해요. A와 B가 충돌하면은 이때 에너지 변화를 봅시다. (7m) 가다가 정지했던 B와 충돌한 후 이게 올라갔으니까 7m로 가다가 그러면은 땅 충돌하고 A는 반대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갔을까? A는 반대 방향으로. 자, 그걸 한번 구해봅시다. A는 반대 방향으로 간 속도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럼 그 속도가 가지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그렇죠? 곱하기 0.2m. 0.2m. 이게 포텐셜 에너지. 이게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뀐, 운동 에너지가 이걸로 다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V의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따라서 V는 뭐가 나와요? 2m/s로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운동량 충격량을 해봅시다. 처음 A의 운동량 얼마예요? 1 곱하기 7. B의 운동량 얼마예요? 0. 충돌 후에 A의 운동량 얼마예요? 1 곱하기 왼쪽으로 갔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의 운동량 3kg 곱하기 V. 이걸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따라서 이거 하면은 9 되니까 따라서 V는 뭐가 나와요? 3m/s 나옵니다. 그러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세요. 그림은 금속판의 광원 A 또는 B에서 방출된 빛을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 B에서 방출된 빛의 파장은 람다 A, 람다 B랍니다. 표는 광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금속판에서 단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 N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A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계 진동수, 즉 분턱 진동수보다 낮은 거란 얘기죠. 광원이.
그럼 광원 두 개를 집어넣었다가 광자 두 개를 집어넣어도 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0. 맞았습니다. 니은은 3 곱하기 10의 18승보다 크다? 자, 일단 튀어나왔어요. 그럼 두 개 하면은요, 광자 개수는 당연히 더 많이 나와야 되죠. 파장은요, 안 튀어나왔죠? 이게 진동수가 짧죠? 파장이 긴 거죠. 따라서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지, 저항,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B로 구성한 회로에서 A에는 전류가 흐르고요. B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답니다. 자, 그러면 A에 전류가 흘렀으니까 X가 P형, Y가 N형, 요게 N, P, 역전압이 걸려있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걸린 겁니다. 자, 그럼 X, Y는 저마늄의 원자과 전자가 각각 X개, X는 P형이 된다는 얘기는 3개짜리고 Y가 N형이 된다는 얘기는 5개짜리예요. 그쵸? 자, X는 N형 반도체에다 틀렸죠. X와 Y 비교해보면 Y가 더 크죠? 맞았습니다. B에는 순방향으로 걸려있어요? 역방향으로 걸려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4번 그림 가는 철 바늘을 물 위에 띄웠더니 회전하여 북쪽을 가리키는 모습이랍니다. 철 바늘이래요. 자기화가 되어 있죠. 나는 플라스틱 빨대에 자석을 가까이 하였더니 빨대가 자석으로부터 멀리 된답니다. 반자성이에요. 철 바늘, 이거는 강자성이라는 얘기죠. 그쵸? 자기화되어 있다? 맞았습니다. 철 바늘은 강자성? 맞았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반자성?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물체 A, B에 각각 수평면과 나란하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 FA, FB가 작용하고 있답니다.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게 A고 이게 B예요. 이게 라지 F A고요. 요게 라지 F B랍니다. 질량은 B가 A의 2배랍니다. 그러면 A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은 B의 질량은 2M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FA, FB의 크기에 따라 B가 A에 작용한 힘을 B가 A에 작용한 힘을 F라고 했는데 그 크기를 자 10N 할 때 F1, F2로 나눠놨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그거의 비율값 구하래요. 먼저 FA가 10이고 FB는 0. 그러면은 10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그럼 10N이 얼마의 질량을요? 3M을. 그럼 가속도 얼마 나와요? A는 3M분의 F 나와요. F가 10이 나와요. 10. 3M분의 10. 자, 그럼 전체가 3M분의 10이 가속도예요.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건요. A에 작용하는 힘은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뭐라는 얘기예요? M 곱하기 3M분의 10이니까 뭐예요? 3분의 10이에요.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요? 마찬가지로 하면은 3분의 20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3분의 30 나와서 10 나오죠. 10. 이거는 뭐예요? B에 작용한 알짜 힘은요? A가 B를 미는 힘이에요. A가 B를 미는 힘. 이건 바로 뭐예요? A가 B를 미는 힘이에요. 이건 뭐와 같아요? B가 A를 미는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쵸? 이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이게 F1. 크기를 따졌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됩니다. 즉 F1은 3분의 20이에요. 이게 지금 F1이란 얘기예요. 3분의 20. 절대값 취하면 되니까.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왼쪽에서 15, 오른쪽에서 5 하면은 10이죠. 마찬가지 10이에요. 그럼 가속도는 똑같이 이거 나와요. 3M분의 10 이거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봅시다. A는요. 왼쪽에서 미는 힘 빼기 B가 A를 미는 힘 있죠. 이게 바로 알짜 힘 FA의 알짜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M 곱하기 3M분의 10이요. 가속도. 됐습니까?
그런데 FA 얼마예요? 15. 따라서 15 빼기 F, B가 A를 미는 힘은 3분의 10. 그럼 F, B가 A를 미는 힘은 뭐가 나와요? 3분의 45에서 15, 그러니까 35. 3분의 35. 이게 바로 뭐예요? F2. 따라서 F2 나누기 F1은 3분의 35 나누기 3분의 20. 그렇죠? 그러면 4분의 7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4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문제 보세요. 자, 16번입니다. 16번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돌에 대한 실험이고, 그림과 같이 수레 A 또는 B를 벽면에 매달린 용철을 향해서 운동시킨답니다. A, B 질량은 각각 1과 4kg입니다. 1 또는 4kg짜리 수레라는 얘기예요. 수레가 용철과 충돌하기 전부터 충돌한 후까지 고정된 운동 센서와 수레 사이 거리, 여기서부터 이 거리예요. 그런 얘기는 점점점 늘어났다가 충돌이 일어난 후에 튕겨 나올 테니까 다시 또 줄어들겠죠, 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늘어났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거리가 다시 줄어들죠. 튕겨 나오니까. 자, 이때 충돌하는 동안 A, B가 용철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각각 IA, IB, 평균 힘의 크기를 각각 FA, FB라고 할 때 그 비율 값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자, 그럼 봅시다. 충돌 전과 충돌 후로 나눠서 해볼게요. A, 먼저 수레가 A일 때 1kg짜리죠? 그렇죠? A, 이거는 1kg짜리. 충돌 전, 속도 봅시다. 어떤 거예요? 요거죠, 요거. 0.2분의 15 하면 얼마 나와요? 충돌 전 75cm/s. 0.2분의 15니까 2분의 150, 75 나오죠? 충돌 후는요, 요거죠. 그렇죠? 0.2분의 마찬가지로 15, 그런데 마이너스죠. 충돌 후 마이너스 75cm/s. 자, B요. B는 얼마라 그랬어요? 4kg라 그랬어요. 4kg짜리. 충돌 전 봅시다. 0.2분의 25, 75 똑같죠? 75cm/s. 충돌 후도 똑같죠? 0.2분의 마이너스 75cm/s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 A의 운동량 변화량 봅시다. 델타 P, A는 1 곱하기 나중속력 마이너스 75 빼기 1 곱하기 75 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50 나와요. 델타 PB는 뭐 나와요? 4 곱하기 마이너스 75 빼기 4 곱하기 75 하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600 나와요. 절대값 취하면 150, 600이에요. 크기를 따져야 되니까 비율 얼마예요? 150대 600 하면은 1대 4네요. 이거는 1대 4. 자, 운동량 변화량이 1대 4.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 1대 4니까 충격량이 1대 4죠? 1대 4인 거 찾아보세요.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충격량은 F A 곱하기 걸린 시간 얼마예요? 0.1초 동안이죠? 0.1초 동안에 얼마예요? 150이에요. 요거가 150이에요. 따라서 F, A는 얼마 나옵니까? 1500 나와요. 그 다음에 F, B는요. B 곱하기 시간이 얼마예요? 0.2초 동안 됐죠? 이게 600이에요. 따라서 F, B는 뭐가 나오죠? 3000 나와요. 됐죠?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대 2. FA 대 FB는 1대 2. 그러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7번입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A로 한 번 순환하는 동안 W의 일을 하는 열기관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과 B에서 C까지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연료는 각각 Q1, Q2입니다. A에서 B로 돼요. 여기 Q1 흡수하고요. B에서 C로 돼요. 이때 Q2 흡수한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으래요. 그러면 A가 되기 위해서는 Q1, Q2만큼 다 이쪽에서 방출이 일어나야 되죠. 자, 그럼 보세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A에서 B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 온도는 감소한다. A에서 B로 되는 과정에서 부피 일정하죠? 그쵸? 에너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증가해야 되죠. 틀렸습니다.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2보다 작다. 기체가 한 일은요,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받은 것만큼 그대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Q2보다 같은 게 아니라 Q2와 같은 겁니다. Q2가 작은 게 아니라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C에서 A로 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Q1입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바로 이거는 방출됐죠?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럼 뭐예요? Q1만큼 이제 감소하면 되죠. 그럼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Q1 더하기 Q2는 W? 틀렸죠. 같지 않습니다. 열 효율은 Q1분의 이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Q1 더하기 Q2분의 W.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지금 1보다 작은 거란 말이에요. 열 효율은. 그러니까 W는 이거보다 작아야 되죠. 이거 좀 등호 관계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효율은요, 이거가 아니라 요거죠. 그래서 또 틀렸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8번 봅시다. 18번. 그림은 어떤 전기밥솥에서 수증기의 양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 놓고 스위치 S가 열리면 금속봉 P가 관을 막고 스위치 S가 닫히면 솔레노이드로부터 P가 왼쪽으로부터 힘을 받아 관이 열린답니다. 닫히면 이게 전자석자로 작용해서 잡아당긴다는 얘기죠. 그럼 S를 닫았을 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북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F, 잡아당기는 거는 자기력이다. 맞았죠.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되죠.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 맞았습니다. P에 작용하는 중력과 F는 작용 반작용입니까? P에 작용하는 중력과 F는 자기력이죠? 아니에요. P에 작용하는 중력은 뭐예요? 지구가 P를 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이 되려면 P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어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관이는 3번입니다. 자, 19번이요. 그림은 그리는 건 생략합시다. 여기에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 보고 직접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의 수평 방향으로 힘 F와 실이 당기는 힘 T가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에서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A, B는 0에서 2초 동안 정지해 있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초 동안 힘은 60N 작용했는데 정지해 있대요. F의 방향은 0에서 4초 동안 일정하고, T의 크기는 3초일 때가 5초일 때 4배랍니다. 자, 그럼 봅시다. 0에서 2초 동안 정지했대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F가 60N 작용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A를 위쪽으로 장력이 60N 작용한 거죠. 그런데 정지했어요. 즉, 작용한 장력이 바로 중력과 같다는 얘기죠. A의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이게 얼마냐면은 F가 60N이에요. F가 60N. B도 그러면은 멈춰 있어요. 그렇죠? 장력이 이거예요. 장력 빼기 60N이 요거 하면은요. 요게 지금 F가 60N이니까 RCM이 0이에요. 그러니까 T하고 F하고 같죠. 그러니까는 요게 60N이 바로 mg니까 m a 곱하기 10. 따라서 A의 질량 A의 질량은 6kg이 나옵니다. 요거는 6kg이라는 얘기예요. A는. 자, 그 다음에 AB는 0에서 2초 동안 정지해 있고요. F의 방향은 0에서 4초 동안 일정하고, 0에서 4초 동안 F의 방향은 일정하고, T의 크기는 3초일 때가 5초일 때의 4배랍니다. 자, T는요. 그러면 이거 5초일 때 장력을 T라고 하면 3초일 때 장력은 4배니까 4T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세요. 2에서 4초까지 120N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A에는 항상 아래쪽으로 60N 작용하고 오른쪽으로 120N이 작용하면 순수한 힘은 얼마예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면은 B를 왼쪽으로 당기지 않습니까? 그 당기는 힘이 60N이라는 얘기죠. 오른쪽으로 얼마고? 120이고 알짜힘은 그럼 얼마예요? 60N이죠. 알짜힘이 60N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4에서 6초 이번엔 이게 없어요. F가 4에서 6초 동안은 F가 0이에요. 0이면 요것만 있죠. 이 힘은 뭐예요?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60N이죠. 그럼 뭐예요? 요때에도 순수한 힘은 60N이고 요때에도 순수한 힘은 알짜힘은 60N이에요. 단 요때는요 오른쪽 방향으로 알짜힘이 60N, 요때는요 왼쪽 방향으로 알짜힘이 60N. 알짜힘이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아요? 가속도 크기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방향은 반대죠.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알짜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럼 이제 t초가 3일 때, t가 3초일 때 봅시다. 운동 방정식 세봅시다. 3초일 때는 120N이 작용해요. 그러면 120N, B의 운동 방정식이에요. 빼기 장력이 얼마예요? 3초일 때 4t. 4t일 때 m, b 가속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거는요. 위쪽으로 4t죠. 장력은 4t. 빼기 아래쪽으로 60N이죠. 60N 했을 때 6kg 곱하기 A예요. 변변 더하면 120에서 60 빼니까 60은 M, B, A 더하기 6A 나와요. 그렇죠? 자, 됐죠? 자, 그럼 봅시다. 그 다음에 T가 5초일 때 봅시다. T가 5초일 때 운동방정식. B는요. F는 없어요. 그럼 T 자체가 운동방정식, 저희 알짜힘이죠. B, A. 됐습니까? A'. 그런데 이 A'은 뭐랑 같아요? A랑 크기는 같고 반대는 반대란 말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M, B, A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A는요. 60N 아래쪽이죠. 위쪽으로 T 했을 때 6 곱하기 마이너스 A 요거란 말이에요. 변변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이 나와요. 됐습니까? 같은 식으로 나와요.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120-4t는 요건데 알짜힘이 얼마예요? 60이죠. 그 60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t죠. 장력. 여기서 장력 t 아닙니까? 장력 t가 알짜힘이 60짜리죠. 그쵸? 그럼 120 여기서도 120에다가 왼쪽으로 작용한 거 60 빼주니까 그게 알짜힘 60 남았죠? 60이 또 뭐란 얘기예요? 장력 t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건 뭐랑 같아요? 120 빼기 4t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알짜힘 t란 얘기예요. t. 그럼 여기서 t는 24 나와요. 5분의 120 하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t가 24. 그럼 4 곱하기 24 하면 60. 3가 4, 46, 4, 46, 4, 28, 96. 그렇죠? 빼기 60은 6A예요. 그럼 따라서 A는 뭐 나와요? 6 나옵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A를 구했어요. 그럼 B가 나오죠. B 여기다 넣어도 되죠. 그렇죠? 그럼 MB가 얼마 나와요? MB를 넣으면 T가 24니까 64. 자, 120, 64를, 96을 빼요. T가 24니까 120 빼기 96 해보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4고요. 24 나오죠. 24 나옵니다. 그러면 24는 M, B 곱하기 A가 6이에요. 따라서 M, B는 몇 킬로예요? 4kg이에요. 그렇죠? MP 4kg인 거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0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 구하라고 그랬죠. 0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 0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데 0에서 6초 동안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0에서
여기 62초까지는 안 움직였으니까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구할 필요 없어요. 2에서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를 봅시다. 2에서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 자, 그러면은 S는, 자, 2초일 때 뭐예요? 정지하고 있죠? 초속도 0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얼마예요? 얼마로 움직여요? 가속도 6. 시간 얼마예요? 2초 동안 요거죠. 따라서 12m 가요. 그렇죠? 12m 갔을 때의 나중 속도는 얼마일까요? 12m 갔을 때 나중 속도. 나중 속도는요. 처음 속도 0 더하기 가속도 6 곱하기 2 하니까 뭐 나와요? 12m/s 돼요. 이게 바로 4초일 때의 처음 속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에서 6초까지 S는 처음 속도 4초일 때 12, 가속도 얼마예요? 2. 똑같죠? 시간 2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가속도 얼마예요? 이때는 마이너스 6이에요. 반대 방향. 곱하기 2의 제곱. 이거 하니까 24 빼기 뭐 나오죠? 12 하니까 12m. 따라서 12m, 12m, 24m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봅시다. 자,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한번 그려봐야겠습니다. 뭔가 참 복잡해 보이죠? 이렇게 있고요. 물체가 A, V로 간대요. 이렇게 같은 높이, 여기가 지금 P, 위치 P고요. B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얘도 V로 가야죠. 질량 5고요. 질량 M이고요. 이쪽은 마찰이 있어요. 이쪽 면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과 같이 실로 연결된 채 두 빈변에서 속력 V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하던 물체 AB가 수평선 P를 동시에 지나는 순간, 끊어져서 실이 끊어졌으며 이후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수평선 Q를 동시에 지났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끊어지는 순간 A는 딱 끊어져요. 그럼 B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됐어요? 순간 실이 끊어져서 이후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직선 운동에서 수평선 Q를 동시에 지난대요. A, B 질량은 각각 M, OM이고 두 빗면의 기울기는 같으며 B는 빗면으로부터 일정한 마찰 원력을 받는답니다. 자, 여기에서 속력 V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던 물체 AB랍니다. 등속도. 자, 그럼 봅시다. 이제 P에서 Q까지 가는 시간은 동일하죠. 동시에 지났다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동시에 P에서 Q까지 가는 속도는 동일해요. 시간은 동일해요. 시간은 T로 동일해요. 동시에 지났으니까. 자, 그러면 동시에 지났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속도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속도, 평균값이 같은 거죠. 평균 속도가. 그렇죠? 그럼 요거를 SA라고 하고요. 요 길이를 SB라고 할게요. 길이를. 그러면 SA까지 간 시간, 요거 T, 요거랑 이게 평균값이에요. SB 간 시간, 요거 같은 거는 요게 같은 거잖아요. 되었어요? 평균값이에요. 즉 이거는 VA의 평균값이고 이거는 VB의 평균값이에요. 평균값은 어떻게 구해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해주면 돼요. 이거는요, 처음 속도 V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아래쪽으로 가요. 그 나중속도를 VA라고 할게요. 이건 나중속도 VB라고 하고. 그러면 나중속도 VA 더하기 처음 속도는 이건데 오른쪽 반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V 나누기 2. 요거는요. 나중속도 VB 하고 처음도 같은 방향이었죠. 더하기 V 나누기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게 같으면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지나기 위해서. 같으면 되죠? 그러면 약분해서 어떻게 나와요? 이거 없어지고 V 넘어가니까 VA는 VB 더하기 2배 V 요거 하나 나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요거 내려가려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내려가려는 힘을 FA라고 하고요. 요거 내려가려는 힘을 FB라고 할게요. FA는 뭐예요? M 곱하기 알짜 힘. 알짜 힘 MA란 말이에요. 그때 가속도 A. 됐어요? 자, 그러면 끊어져서 내려가요. 이때도 가속도 A로 똑같아요. 왜요? 이거 비탈면에서의 운동했습니다. 비탈면에서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즉 요 각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지금 동일해요.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쪽의 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속도는 똑같이 나와요. G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쪽의 가속도나 이쪽의 가속도나 똑같아요.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따라서 FA는 FA 알짜 힘은 바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얘기고 FB 이것도 바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 OMA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 등속 운동을 했대요. 처음이요. V로 움직일 때입니다. 그때는요. 장력 있죠. 빼기 알짜임 요거 MA 있죠. A에 작용하는 운동 방식 세워봅시다. 장력 빼기 내려가려는 힘은 MA예요. 요거. 그렇죠? 요게 지금 일정하게 간다 그랬죠. 어디갔죠? 일정하. 등속도 운동한다 그랬죠. 속력 V로. 알짜임 얼마예요? 이거가 0이란 얘기죠. B도 마찬가지로. B도 내려가려는 힘이 OMA. 됐어요? OMA. 그러면 장력 T에서 빼기 마찰력 더하기 M OMA 빼기 마찰력 했더니 0이 나와야 돼요. 됐어요? 내려가려는 힘 요거 장력 요거 미안합니다. 요거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변변 더 해보세요. 변변 더 하면 없어지고 이거 하면은 4MA가 F뮤. 마찰력은 이거란 얘기예요. 끊어진 후. 자, 끊어진 후. 끊어진 후를 봅시다. A. A는 뭐예요? 요거밖에 없죠. MA밖에. 요게 순수한 힘이에요. 그러면 M, A가 바로 순수한 힘, 그때의 가속도 A'이에요. 그러면은 끊어지고 나서 가속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B는요? B는요, 5MA로 내려가는데 마찰력 있죠? 그게 4MA예요. 끊어졌으니까 잡아당기는 장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순수한 힘, 5M, 그때의 가속도 2'. 여기서 A2'은 또 뭐가 나와요? 5분의 1 A 나와요. 자, 되셨어요? 자, 그럼 이거는요. 가속도는 뭐예요?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자, 그러면 A'은 T분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나중속도 VA 빼기 처음 속도 마이너스 V. 되셨죠? 요거는 그러면은 A'이 A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거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T는 VA 더하기
V에 나와요. 여기서는요. 5분의 1 A가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VB 빼기 V예요. 따라서 AT는 뭐 나와요? 5배의 VB 빼기 V. AT 갖다가 놓으면 되죠. 그쵸? 그럼 갖다가 놓으면 VA 더하기 V는 5VB 빼기 5V예요. 따라서 VA는 뭐 나와요? 5VB 빼기 6V 나와요. VA가 이거 나와요.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5VB 빼기 6V는 VB 더하기 2V예요. 되었습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은,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은 4VB는 8V 나와요. 따라서 VB는 2V란 얘기예요. 자, 나중 속도가 이게 2V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P에서 Q까지 갈 때 B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래요. 그러면 먼저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봅시다. P점이 바로 끊어지기 전, 처음이에요. 처음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물었단 말이에요.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요. 즉 마찰에 의해서 얼마만큼 줄었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죠. 그렇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가 변한 거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마찰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운동 에너지에서 감소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찰이 있을 때와 마찰이 없을 때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바로 마찰에 의해서 소비가 된 거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라는 얘기예요. 즉 마찰이 있다면, 마찰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마찰이 없다면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와 마찰이 있을 때 갖게 된 운동 에너지, 그 차이값이 바로 감소한 양이란 말이에요. 구분이 가셨죠? 자, 그럼 마찰이 먼저 있을 때 한번 여기 봅시다. 마찰이 있을 때 지금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마찰이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여기가 얼마가 됐어요? 요게 2V가 됐죠. 그렇죠? 2V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앞에서 구했습니다. 여기 VB 나중 속도 2V가 된 거 구했습니다. 따라서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질량이 5m, 속도 2V 제곱. 되셨죠?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여기 끊어지기 바로 직전, 끊어지는 직전이 곱하기 5m, 속도가 얼마였어요? V였어요. V 제곱. 됐습니까? 이게 바로 PQ 구간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이란 말이에요. 됐죠? 이거 하시면은 2분의 4, 5, 20. 2분의 20에다가 2분의 5를 빼주니까 2분의 15 나옵니다. 2분의 15 mv제곱 나와요. 이거는 바로 어떤 거예요? 마찰이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마찰이 없을 때에 비해서 얼마만큼 감소했는가를 찾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이 구간에 마찰이 없으면 이라는 가정하에서 또 해야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찰이 없어요. 이거는 마찰이에요. 마찰이 있는 경우, 이번에는 마찰 없는 경우는 어땠을까? 없었다면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을까? 라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5m, 속도를 구해. 마찰이 없을 때 속도는 얼마일까? 자, 보세요. 가속도가 이쪽과 이쪽이 같다 그랬죠? 가속도가 같아요. 그러면은 같은 높이 내려오면은 속도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때 A, 마찰이 없는 면에서 움직이는 A의
Q점에서의 속도가 바로 마찰이 없을 때 B가 갖는 Q점에서의 속도와 같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럼 마찰이 없는 A의 속도는 요거는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VB가 아까 2B라고 그랬죠. 2B. 그러면은 10V. VB가 2V라고 했어요. 빼기 6V 하니까는 4V예요. 즉 무슨 얘기냐?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B는요. 요 Q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4V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때 4V의 제곱 빼기 2분의 1 5M 얼마요? V요. 그렇죠? 요거 하면은요. 8, 5, 40 4, 4, 16에 맞나요? 16 2분의 그럼 80 2분의 80에서 2분의 5를 빼니까 2분의 75 2분의 75 MV 제곱이 나와요. 마찰이 없었다면 이거여야 돼요. 근데 마찰이 있어서 이걸로 된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얼마만큼 값수했어요? 2분의 60이죠. 2분의 60 얼마요? 30 MV 제곱. 찾아보세요. 자, 5번 있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죠? 자, 이것으로 10월달 맞지요? 10월달, 네, 10월달 맞습니다. 10월달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